네, 8월 13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라운딩 할 때마다 시장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을 꺼내지 말 걸 그랬어요. 말이 실제가 됐고. 라운딩 하는 날짜를 좀 바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일을 바꾸든지 해야지. 네, 그리고 13일 금요일 마냥 공포스러운 지금 네.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평가하신다면 어떤 난이도로 평가를 하시겠어요? 자, 오늘은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5 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파이브. 어쨌든 근래 참 보기 드문 상당히 좀 힘든 시장 상황이고 오전장에 맞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셀, 공포에 짓눌린 투매가 연출이 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 쇼크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속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장중에 거의 1170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네.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최고점을 아주 빠르게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마치 이제 급등주 차트처럼 상당히 지금 강하게 환율이 좀 치솟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주 좀 안 좋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니 환율하고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 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차 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벌써 지금 2조를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 지수가 빠지는 것만큼 또 선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내일이 이제 즐거운 광복절 연휴잖아요. 그러니까요. 연휴를 앞두고 이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데, 대체로 우리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연휴를 앞두고는 수급 경색이 나타나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광복절 짧은 연휴를 앞두고 약간의 이제 수급 부침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수급이 깡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재료의 수급이 이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약간은 감인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 뭐 어제부터도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지만, 연휴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시장이 분명히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이제 시그널이고 경제 지표들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여러분들 뭐 홍콩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보시면은 멀쩡해요. 오늘 네. 유독 우리 시장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뭐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몇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다음 주에 분명히 좀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오늘 시장이 좀 우울하긴 하지만 뭐 울상 짓고 있는다라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오늘 준비한 또 라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좀 찾아보시고 또 그 와중에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같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매를 먼저 맞는 느낌이었으면 좀 좋겠어요. 네. 다음 주는 오늘을 계기로 좀 돌아 나갈 수 있는 지수 흐름이 연출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내리 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제약 바이오주로 수익 본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올리패스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제 편입한 이후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올리패스는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하고, 반도체가 약하니까 IT 전반적으로 좀 수급 심리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IT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이어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후속주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마어마하게 단기간 안에 급등을 하면서 60% 넘게 수익이 났었고요.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6만 원 초반대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저께 10만 원도 정말 강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 거의 80%가 넘게 수익이 났고,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후속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는 또 올리패스를 공략을 좀 했어요. 네.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았었다면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가 훌쩍 넘게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어저께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고점 대비하면 한 9% 정도 수익을 기록 중인데 지금은 조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다시 15,000원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손 스키핑 이 RNA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고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한번 뚫고 올라가나 했는데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 이렇게 먼저 출발한 종목들이 또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15,000원 아래에서라면 물론 제가 어저께 14,450원에 말씀드렸지만 15,000원 아래에서라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후속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후속주를 또 한 번 말씀해 주신다고 예고해 주셨네요. 네, 아까 뭐 이번 주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좀 잘 버텨줬다고 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첨보도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첨보는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요 종목을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라운딩을 돌 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SK 이노베이션이 SK 배터리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 주가가 내렸죠. 급락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가치 조정을 좀 받는 걸 보면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첨보 이런 종목들이 핵심적인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정고점을 다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첨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5만 원을 훌쩍 좀 뛰어넘었었는데 지금은 또 역시나 시장 분위기를 타면서 약간은 좀 윗꼬리가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익절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설정해 두시고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나올 만한 재료들이 좀 다 나온 게 아닌가. 어저께 또 MSCI 이제 한국 지수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편입된다라는 소식,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편입이 좀 됐고 뭔가 이제 기다렸던 호재들이 이제 계속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단기 변동성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찌 보면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약간은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단기 대응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1, 2주 동안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정고점을 넘어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넘어온 자리에서 한 1, 2주 정도는 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재차 또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절 가격을 한 23만 8천 원 정도로 잘 설정을 해두시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면 수익을 챙겨놓고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가 흐름에 따라서 잘 대응해 나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 이렇게 두 타수를 줄여가면서 두 가지 종목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상담 홀로 이동을 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분은 3768님입니다. 대륙재관이란 종목 7,830원에 매수하셨고 11%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네. 주가는 좀 많이 흘러내렸지만 오늘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대륙재관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사실 주가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나서 한 2개월 가까이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쳤거든요. 6,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미 손실이 어느 정도 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먼저 바닥이 만들어진 종목들은 시장이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저점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빠르게 좀 반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륙재관은 뭐 오늘 같은 자리라면 차라리 좀 버티는 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7,100원, 2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가격 회복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이니까 조금 더 지켜나가시는 편이 오히려 손실 복구의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45님이 펜 엔터테인먼트를 8,000원에 매수하셨어요. 15%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물음표를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름은 엔터테인먼트인데 사실 네. 펜 엔터테인먼트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이 종목은 보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아이고. 지금 엔터주들, 특히 엔터 3사의 주가가 워낙 좋잖아요. 네. 어저께 YG 엔터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JYP라든지 SN과 같은 기업은 나름대로 견조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추세가 오히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IT 업종이 언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업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그래서 이제 엔터주라든지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펜엔터테인먼트는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고 종목까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체할 수 있는 종목으로 JYP 엔터라든지 아니면 JYP 엔터가 조금 올라와 있어서 나는 이 종목도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같은 컨텐츠 기업 NEW, 뉴라는 종목이 저는 훨씬 더 좀 좋아 보이거든요.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면서 NEW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한 두 종목 정도를 대안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손실만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섹터에서 추세가 꺾여 있지 않는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원샷 홀인원 존으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인공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홀인원 종목은요. 24만 8,500원 현재가로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가 좀 어려운 만큼 다음 주를 위해서 종목을 심혈을 기울여서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SK이노베이션 선정을 해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첨보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SK이노베이션이 기업 분할과 관련된 공시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잠깐 좀 드렸었는데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배터리 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할과 관련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밀려내려왔죠. 30만 원 위에서 이제 거래되다가 지금 24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좀 흘러내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매력을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이노베이션이 SK배터리 물적 분할하는 건 결코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월 1일부로 이제 물적 분할이 되는 거고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SK 배터리가 바로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최근에 또 프리 IPO 얘기도 나왔었는데 회사 내부 쪽에 확인을 해본 결과 프리 IPO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에 또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은 SK 배터리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SK 이노베이션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에도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유럽 쪽에도 이제 신규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지금 자금이 필요해요. 거의 한 17조 원 정도의 지금 재무적인 이제 자본 조달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문을 떼내가지고 물적 분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자본 조달 계획은 회사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주가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어찌 보면 똑같은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많이 좀 조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이제 계산해봤을 때 LG화학의 시가총액이 한 63조 원 정도 되고요. 삼성 SDI가 56조 원, 카카오뱅크 뭐 다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한 3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지금 23조 원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SK이노베이션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 중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SK이노베이션을 공략해보자. 이게 오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만 8,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
가격은 30만 원 일단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30만 원의 목표가, 손절 가격은 2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계열사 종종 보게 되네요. SK 이노베이션 오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11만 1,800원 현재가로 ST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오늘도 이제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 후속주를 말씀드린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어저께 또 올리패스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또 놓친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ST팜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회사는 이제 CMO, CDMO 기업이고요. 원래는 이제 의약품의 원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수요가 지금 mRNA 백신 포함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수요 팽창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시아 시장에서는 생산 설비 기준으로 바로 이 ST팜이라는 기업이 1등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생산 능력 기준으로 3위 정도의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또 mRNA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백신 개발 그리고 CMO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이 ST팜을 또 굳이 갖고 온 이유가, 오늘 이제 정부에서 모더나와 또 추가적인 협상을 타진하기 위해서 미국 보스턴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표단이 출국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모더나의 이제 고위 실무진들을 만나러 간 이유가 뭐냐? 사실상 우리가 이미 도입을 해놓기로 한 이제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합작회사 내지는 신규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다음 주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오늘 ST팜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현재가 11만 1,800원에 공략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 손절 가격은 딱 10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까지 오늘 두 가지 종목 새롭게 만나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생한 주식쇼 생쇼는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저희는 원래 12시에 시작하던 생쇼가 11시 40분부터 시작이 되고, 영민한 투자, 영민한 김프로는 네. 12시 40분부터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20분씩 앞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깔끔하네요.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생생한 주식쇼 생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힘내시고요. 푹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